네, 지금부터 피리포미스 신드롬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리포미스 신드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리포미스 신드롬의 정의는 지속되는 수축이나 근육의 비대로 인하여 골반벽과 군등 구멍근 사이로 지나가는 군등신경이 압박되어 발생되는 질환을 말하며 엉덩이 통증이 나타나거나 동시에 다리의 방사통 및 저림 증상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필리포미스 신드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팔마나리 필리포미스 신드롬과 세컨더리로 나눌 수 있는데, 팔마나리는 해부학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이제 필리포미스 머슬과 사이아틱 nerve가 이제 변형이 일어나거나 갈라짐에 의해서 해부학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을 말하며, 세컨더리 필리포미스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거대 미세 외상, 국수더 빈혈, 허혈성 종괴 등의 원인의 결과로 거대 외상은 소프트 티슈의 염증에 의해 근육 연축에 의한 신경 압박을 초래해서 발생하며, 미세 외상은 과도한 사용과 직접적인 압박에 의해 발생되며 반복적인 외상이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 원인입니다. 원인으로는 앞서 설명했듯이 필리포미스의 비대 및 염증과 골반 또는 엉덩이의 외상, 근육 경련, 그리고 사이아틱 nerve의 해부학적 변이입니다. 그래서 사이아틱 nerve의 해부학적 변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은, 우선 분할되지 않은 신경이 필리포미스 아래로 내려가는 타입 1과 분할된 신경이 필리포미스를 통과하고 그 아래를 통과하는 타입 2, 그리고 분할된 신경이 필리포미스 위와 아래를 통과하는 타입 3로 크게 나타납니다. 그 외에 타입 4와 타입 4, 타입 5, 타입 6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지만 특이한 경우로 0.1% 이하로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심텀과 사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텀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15분에서 20분 이상 앉아있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는 점과, 두 번째로 청골과 둔부 부위의 허벅지 뒤쪽 아래로 방사되는 통증 및 감각이 사이에 나타나며, 걸으면 통증이 호전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인으로는 사이악 일리악 조인트와 그레이터 사이아틱 너치, 그리고 필리포미스 머슬에서 압통이 나타나며, 두 번째로는 통증이 나타나는 엉덩이의 덩어리가 만져져 사지의 비대칭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향을 받은 사지에 견인을 하면 통증이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사이아티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이아티카는 웨지 사이아티카라고도 불리는 질환으로 이제 필리포미스, 아, 웨지 사이아티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털로는 어, 그 돌지 플렉션과 프렌타 플렉션 관련된 근육을 지배하게 되며, 프리포미스는 L5, S1, S2 신경을 지배함으로써 이 사진과 같이 마이오톤과 더마tom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마이오파셜 트리거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면, 우선은 사진과 같이 엉덩이 관절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며 엉덩이 부위 관절 뒤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대퇴부 뒤쪽 근위부 3분의 2 부위까지 확산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영상 진단입니다. 영상 진단을 설명하기 앞서 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자세히 색깔이 나타나진 않지만, 여기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노말이고 이제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상이 있는 부분을 나타낸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B형 변형이 일어난 상태로 여기 사이에 피리포미스가 있으면 그 위아래로 사이아틱 nerve가 두 개로 분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MRI는 요추 신경 압박을 유발할 수 있는 해부학적 이상을 식별하는 데 유용하며, 울트라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자골신경 압박을 유사하게 유발할 수 있는 혈종, 골반, 종양, 동맥류, 자궁 내막증, 농망 등을 식별 및 좌우 이상근의 미끄러진 차이를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또한 하이프로 디적션이라는 시술지 사용하게 되는데, 초음파로 하이프로 디석션을 하기 전에 초음파로 필리포미스 머슬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사를 넣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근육 이완제를 투여해서 필리포미스의 긴장도를 낮추는 시술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포미스 사이아틱 nerve나 필리포미스를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닌 디스크나 아니면 SI 조인트 등을 확인하여 유추 구조물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상 진단의 의의로는 사이아틱 nerve를 직접 보는 경우와 디스크 또는 SI 조인트의 구조물을 통해 추간판 탈출증, 후관절증, 척추 협착증 등 요추 근육 긴장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즉
PS 진단 확정하기보다는 다른 진단을 배제하는 데 사용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설정한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환자는 48세 남성으로 직업은 택시 운전사이며 오래 앉아 있을 때 오른쪽 엉덩이와 뒤쪽 허벅지까지 통증이 나타나다가 증상이 점점 심해져 내원하였습니다. 주 호소는 오른쪽 둔부의 통증입니다. 위 환자는 바스 점수는 평상시 3점, 장시간 앉은 자세 시 6점이었습니다. 또 EMG 결과 NCV 추적에서 H 반사가 지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진 결과 좌우 다리 길이가 2cm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촉진 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스페셜 테스트로 SLR, 프레이버그 사인, 페어 테스트 모두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MMT는 어브덕션,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모두 9이며 돌지 플렉션, 플랜터 플렉션은 모두 페어 플러스로 나타났습니다. ROM은 힙과 앵클 조인트에서 정상 범위와 비교했을 때 제한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 환자의 시진 결과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의 환측 발 위치는 피리포미스의 긴장에 의해 넋다리가 가쪽 돌림되어 우측 다리 길이가 2cm 감소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촉진입니다. 피리포미스 머슬을 촉진하는 방법은 PSIS, 콕시스, 그레이터 트로켄터를 이어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 가운데 선을 그은 후 근육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통이 발생한다면 피리포미스 신드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SLR에서 35도에서 75도는 사이애틱 nerve의 텐션이 증가하는 단계이며 75도 이상에서의 통증은 사이애틱 nerve가 느슨해지며 SI 조인트, 힙의 파셋 조인트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환자는 오른쪽 다리의 SLR 검사에서 45도에서 무릎 아래로 방사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이애틱 nerve의 자극을 의심해 볼 수 있었습니다. 프레이버그 테스트는 고관절을 익스텐션 및 인터널 로테이션한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방향으로 저항 운동을 시켜 양성 반응을 일으키는 검사입니다. 위 환자는 이상근 주변에 통증이 유발되었고 자골신경통 증상이 나타나 익스터널 로테이터 머슬에 이상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페어 테스트는 힙플렉션,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켜 피리포미스 머슬을 신장시켰을 때 통증을 일으키는 스트레치 테스트입니다. 검사 결과 피리포미스의 단축 또는 비대를 의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엑스레이와 MRI 결과입니다. 위 환자의 경우 엑스레이상에서 디스크와 SI 조인트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MRI 결과 피리포미스 머슬의 비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 말씀드린 오브젝티브 인포메이션에 근거한 프로그램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라이트 힙 페인이 있으며 두 번째, 피리포미스 머슬에 의한 ROM 제한, 세 번째, 신경 압박에 의한 통증 및 저사형으로 인한 근력 약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통골을 바스를 평상시 4점에서 1점, 또한 장시간 시팅 시 6점에서 3점, 그리고 MMT 증가, ROM 표를 보시면 어브덕션,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9에서 노말로, 돌지 플렉션, 플랜터 플렉션을 페어 플러스에서 9수로 올리고 ROM을 표와 같이 이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농통골은 통증 없이 30분 이상 운전 그리고 풀 ROM 세 번째가 노멀 MMT입니다. 아, 다음으로 1, 2주차 치료 계획입니다. IFC를 페인 컨트롤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5에서 10분 정도 1에서 2회 빈도로 적용하고 전격 배치는 4격 전격 배치로 적용합니다. 하이 AMF를 페인 컨트롤 목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AMF는 75에서 150 bps로 적용하고 치료는 낮은 진폭을 이용하여 저강도 고빈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관물 조절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다음 치료로는 울트라사운드가 있습니다. 콜라겐 조직 이완, 통증 감소 목적으로 실시하며 치료 시간은 5분 정도로 적용합니다. 적용 부위는 힙의 피리포미스 머슬을 타깃하여 적용하고 1MHz의 초음파로 0.5W 제곱센치의 강도로 적용합니다. 1에서 2주차 다음 치료로는
마사지 기법이 있습니다. 적용 시간은 10분 정도로 프리포미스 머슬을 적용하여 어, 딥, 딥 슬라이드, 딥 티슈, 딥 프릭션, 딥 프레셔, 컴프레션 ROM 프로깅 기법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는 ROM 엑서사이즈를 통해 힙 어브덕션, 힙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등의 ROM 범위를 향상시킵니다. 다음 치료 계획으로는 근육 약화 예방을 위해 EMS를 적용합니다. 조지 플렉션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치료 시간은 10분 정도로 적용합니다. 빈도는 1에서 2회로 적용하고 주파수는 20Hz를 사용하여 단속 시간비는 1대2로 5초 동안 자극 후에 10초의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합니다. 플랜터 플렉션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3에서 4주차 치료 계획으로는 근력 강화가 있습니다. 먼저 세라밴드를 이용하여 돌지 플렉션을 강화할 목적으로 실시하며 어, 다음 영상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러한 치료를 주에서 2회 정도 실시하며 강도는 세라밴드 노란색과 파란색을 이용하여 실시합니다. 시간은 총 5분 정도로 충분한 저항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라밴드를 이용하여 플랜트 플렉션을 강화할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주 2회 정도 실시하며 강도는 세라밴드 노란색과 파란색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실시하고 시간은 총 5분 정도로 하여 충분한 저항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라밴드를 이용하여 브릿지 엑서사이즈를 실시하였습니다. 어, 세라밴드를 통해 글루투스 메디우스 머슬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전반적인 글루투스 머슬과 코어 머슬에 협응하여서 작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였습니다. 주 2회 정도 실시하였고 강도는 세라밴드 노란색과 파란색을 이용하여 시간은 총 5분 정도로 충분한 저항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력 강화를 목적으로 클램쉘 엑서사이즈와 사이드라인 어브덕션 엑서사이즈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또한 세라밴드 노란색과 파란색을 이용하여 15회 3세트를 진행하였고 이 또한 15분 정도의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충분한 저항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라밴드를 이용하여 스쿼트와 사이드 스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쿼드리셉스, 햄스트링, 글루투스근의 이제 하지 근육근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업덕터 머슬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세라밴드를 이용하였고 이를 통해 협응 능력과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시하였습니다. 주 2회 정도 실시하여 강도는 세라밴드 노란색과 파란색을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시간은 총 15분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운동으로는 스텝다운과 원레그 C2 스탠드를 통해서 기능적 능력과 균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시하였습니다. 주 2회 10회씩 2세트 실시하고 강도는 RP 8 정도로 총 시간은 15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주차별로 치료를 정리하여 보면 1에서 2주차의 경우 IFC, 울트라사운드, 마사지, EMS 등을 이제 순서대로 적용하고 3에서 4주차에서는 1주차 치료와 병행하여 울트라사운드 그리고 마사지 등을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병행하였습니다. 5에서 6주차에서는 1주차에 진행했던 울트라사운드와 마사지를 적용하였고 그다음에 기능 훈련을 실시하여 균형 능력과 근육의 협응 능력 증진을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홈 트레이닝을 교육하여 집에서도 환자분이 조직을 충분히 이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루에 2번씩 10분 정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발표의 레퍼런스입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